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기반 직업 기초 역량 실무 제2강 NCS에 대한 총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CS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NCS 적용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살펴보면은 취업 준비생들은 학벌, 학점, 토익 점수, 어학 연수, 봉사 활동 등 일반 스펙의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고도 재교육을 시켜야만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NCS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NCS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말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NCS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 채용, 인사 관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선순환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무 능력의 개념을 보면은요, 능력은 직업 기초 능력에다가 직무 수행 능력이 포함되는 것을 직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직업 기초 능력은 모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10개 영역, 34개의 하위 영역이 바로 이 직업 기초 능력을 말하고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이란 인성, 직무 수행 능력이다. 또 일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어떤 거냐? 특정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 능력, 또 NCS는 대분류를 24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중분류를 77개, 소분류를 277개, 세분류를 857개로 나누는 것을 바로 그 직무 수행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NCS 도입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터에서는 잡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죠. 미스매치란 두 가지 이상이 잘 어울리지 않는 모양을 말하고 있고요. 또 스킬이란 능력을 말하는데 이 미스매치 현상 심화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고급 인력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교육훈련에서는 산업 현장 요구 능력을 갖춘 인력 육성이 미흡했고요. 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격 제도를 보면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였고 작업의 현장성은 미흡했고
자격의 공신력도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국가 인력 양성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NCS를 통하여서 국가 인력 양성의 선진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터는 산업 현장 요구 명료화 및 반영 체계가 마련되었고요. 교육 훈련은 산업 및 인력 구조 변화가 반영되고 현장성 있는 과정이 개발되고 교육 기획 및 접근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격제도는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에 반영하게 되고 자격기관별 소관 자격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NCS 도입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NSS, 내셔널 스킬 스탠다드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은 자격의 신호 효과가 미흡했었고요. 종래의 노동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도 미흡했고요. 또 체계적인 교육 훈련, 자연 연계 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NOS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라고 말합니다. 기관별 발급 자격 간 상호 인정이 미약했고요. 국가 차원의 자격 통제 통일이 필요했었고 국가 통일 직업 능력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주는 NCS라고 말하죠. National Competence Standard라고 말합니다. 이는 산업 구조 조정 및 경제 개혁이 실시해야 되고 양질의 인력 양성이 필요했고 능력 중심 교육 훈련 체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했고 산업체 직업 능력 및 성취 수준에 설정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 NCS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호주 또 영국, 독일의 NCS 시스템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NCS 시스템을 보면은 먼저 개념을 이해해 보면은 트레이닝 패키지라고 특정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의와 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에서는 별도의 훈련 기준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트레이닝 패키지 형태로 일원화하여서 개발한 후에 개별 교육 훈련 기관에서는 이 트레이닝 패키지를 제시된 학습 전략, 평가 자료, 직업 개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NCS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관련 법령을 호주에서 보면은 국가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 2011년 교육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해서 그 관련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고 직업 교육 훈련 품질 체계와 직업 교육 훈련 코스 인정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구성 요소는 승인 요소가 있는데 자격 체계는 훈련 패키지별 이수한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류가 있고요. 직무 능력 표준은 다양한 영역과 산업체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이 있고요. 평가 지침은 타당성, 적합성, 유연성, 공정성 등을 지닌 직업 능력 평가 지침 및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승인 요소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에서는 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학습 전략이 있는데 학습 또 현장 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교육 훈련 방법, 학습 교재 작성, 훈련 장비 활용, 관련 소프트웨어 및 워크북, 진행자 핸드북 이런 것들을 학습 전략으로 준비했고요. 평가 자료는 평가 지침을 보완하는 보충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가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원 정보, 자기평가, 각종 평가, 체크리스트 같은 평가 도구를 설명했고요. 직업개발 자료로는 훈련 대상자, 훈련 진행자의 직업 능력 향상, 경력 개발, 진로 탐색 자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NOC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영국 NOC 시스템에 있어서 개념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행의 표준이었습니다. 국가 직업 자격 개발 과정의 한 단계로 국가 직업 자격 제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채용 도구의 기초를 제공했고요. 근로자 평가를 위한 체계가 형성됐고요. 탄력적 훈련 시스템 계획을 위한 기반이 제공됐고요. 자기 개발 도구로서의 기능이 준비되었습니다. 영국의 NOS 시스템의 개발 체계를 보니까 산업별 협의체에서 NOS를 개발했고요. 또 UKCG에서 개발된 NOD를 검토하면 UKCS에서 승인을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그런 개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NOS의 활용 체계를 보면은요, Awarding Body라 해서 NOS를 기반하여 MVQ를 개발하고 자격 훈련 과정 개발하고 어세이먼트 센터의 승인을 담당하게 그렇게 활용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적인 산하 기관으로 비행정부 및 비행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서 이 어웨잉 바디의 승인 및 규제를 담당하여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영국의 NOS와 SOC의 연계를 보면은 영국의 NOS 개발은 표준 직업 분류 2000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직무 능력 즉 NOS 역시 노동조사 및 임금조사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OS는 산업혁신기술부에서 관장했고요. UKCS는 NOS의 승인 및 관리, 산업별 협의회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또 오프컬을 관리하에 NOV와 연계해서 교육 훈련 과정에 활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 직업 훈련 규정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개념은 양성 훈련 직종 규정은 직업 훈련 직종별로 훈련의 목적, 내용 및 기간을 정하고 있는 지침이었고요. 이 규정은 법률로서 기업 내에서 실시되는 교육 훈련 관계자인 직업 훈련 실시자, 교사, 훈련생 등의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준칙이고 이 규정의 교육 목적으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셋째는 훈련생은 양성훈련 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훈련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훈련기관은 가르칠 의무를 가지게 했습니다. 독일의 이 NCS의 관련 법령을 보면은요, 헌법 및 직업훈련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수공업법, 근로청소년 보호법,
사회법전 등 이 제3권의 3권의 이 법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은 직업훈련법 제25조에 보면은 직업훈련 실시 직종 명칭을 교과 과정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교육기간은 2년 이상 3년 반 이하, 교육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요. 훈련 내용이 되는 지식 기술이고요. 전달할 지식 또는 기술의 물적 시간적 구성을 위한 지침을 두었고요. 평가 기준, 즉 검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 구성 요소를 보면은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으로 구별하고 있고요. 교육 실시자의 의무, 또 현장 교육 계획 수립, 훈련생의 그 보고서 작성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NCS의 개발 현황을 보면은 국가 공인 직업훈련 직종은 2011년 8월 기준으로 344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양성훈련 직종 규정은 점차 유사 직종은 통합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직종은 폐지되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듀얼 시스템 제도 하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 내의 양성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양성훈련 직종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NCS의 교육훈련 활용 현황을 보면은 직업학교 교과 과정을 보는데, 여기서는 재정 주체는 주정부이고요. 근거 법령은 주학교교육법이고요. 효력 범위는 각 주정부의 문교부 관할 직업학교고요. 연구 개발 기관은 각 주별 교육연구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양성 종합 직종 규정에서는 재정 주체는 직종별 해당 내각에 맡고 있고요. 근거 법령은 직업훈련법, 기타 면허 및 자격관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력 범위는 전국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훈련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기관은 연방직업교육훈련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듀얼 시스템의 운영을 보면은 사업체 현장, 즉 기업별 직업훈련 규정을 바탕으로 트레이닝 프로파일 작성 현장이 훈련 1주 4일 실시되고 있고요. 직업학교는 바로 이론을 일주에 하루씩 수업하고 있고요. 학위 취득은 듀얼 시스템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도 학교에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훈련 협약은 고용주와 집단 기업 대표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의무적으로 훈련 실습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NCS의 마지막 듀얼 시스템의 관리 감독을 보면은요, 상공회의소에서는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대한 감독, 또 승인과 다음의 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훈련생의 전공 교육에 관한 내용 중에 교육훈련 내용은 사회적인 파트너의 교섭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연방직업교육훈련소는 전문 지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현장에서는 양성훈련 규정에 따라서 트레인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현장 내에 훈련을 실시하고 상공회의에서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의 질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NCS 도입으로 국가 인력 양성 선진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일터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일을 명료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반영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산업 및 인력 구조 변화에 반영이 되었고 현장성 있는 과정을 개발했고요.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NCS 도입으로 인하여서 국가인력 양성에 선진화된 것 중에는 자격제도인데요.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에 반영을 했고요. 자격기관별 소관 자격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알기만 하는 교육, 단순한 입사원서, 할 줄 아는 교육, 직무 능력 중심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학력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보면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상급학고 진학에 따른 구직자 부족으로 양적 미스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질적 미스매치 및 구직자가 부족했습니다. 4년제 대졸자의 전공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중에는 기업 재교육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전공 불일치 비율을 보면은 4년제 대학의 80.7%가 전문대에서는 78.1%, 전문고등학교에서는 68.1%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이 19.5개월, 이거 2014년 기준입니다. 재교육 소모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중에 하나는 스펙 보충 심리가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휴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요. 그 이유는 어학연수 등을 통해서 스펙을 올리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에 대한 시간적인 비용이 또 물질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과잉 학력 기회 비용 대졸자가 너무 많은 학력으로 인하여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동시장에 있어서 NCS 이전의 미스매치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NCS 도입 배경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과 산업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NCS 도입 배경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전공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입사하면 처음부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지식들이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NCS를 전문 표준을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NCS 제도는 취업준비생 또는 기업, 국가 입장에서 자원 낭비를 많이 줄이고 또 교육 후에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NCS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직무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는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 현장과 불일치되고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NCS 도입을 통해서 각각 따로 운영되었던 교육훈련,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교육, 훈련, 자격 연계가 잘 순환되어진 것이죠. 산업 현장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이 개발되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고용과 평생 직업 개발 연계를 통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직무 분석 자료, 인적 자원 관리의 도구를 마련했고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특화 자격 신설,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요구를 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업 교육 훈련 기관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서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NCS 제도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런 제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은 국가가 우리 사회에 있는 직무의 내용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표준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NCS 역할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S의 역할을 보면은 저성장, 저고용 99.9%가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의 강화, 경제 성장 추이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 고용률이 10년 이상 정체되어지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게 되고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이게 되고 임금 격차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좁혀주게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간격을 좁혀주게 되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핵심 노동 인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 NCS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또 NCS의 역할은 인력 수급 미스매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력 수급을 해소하고 되고 청년 실업률, 대학 실업률 이런 것들을 많이 NCS가 도입됨으로써 NCS 역할을 통하여서 해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높은 청년 실업률, 대학 진학률의 이 인력 공급의 문제, 인력 수요의 문제가 심각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NCS 도입으로 인한 그 역할이란 대단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NCS 역사를 보면은 1999년에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 개혁 그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직업 능력 표준의 조기 개발 보급을 제시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2002년도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제 표준 개발이 착수되고요. 2007년에 자격 기본 법령 개정으로 표준 개발이 법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시가 됐죠. 2009년에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일헌화 TF가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2010년 5월에 국가직무 능력 표준 추진 효율화를 위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조정 표준 명칭이 통일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2월 달에는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 국정 과제로 확정이 되고 2014년 2월까지 총 797개의 NCS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활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직업 자격의 설계와 적용 등에 중점을 두어서 이제 2015년부터 NCS가 활성화되고 있는, 제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NCS 도입 목적을 보겠습니다. 조직 측면에서 보면은 직무 분석과 수행 준거를 개발할 비용을 줄여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구직자가 직무에 대한 설명과 직무의 수행 준거를 알려주어서 구직 활동에 또 기여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NCS 도입 목적은 능력 사회 구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뭐냐? 국가 역량 체계였습니다. 그게 NQF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량 체계. 현재 우리나라 인재 육성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자격증은 있으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능력과 경험은 있으나 자격증은 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공은 했는데 실무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무 경험은 많은데 전공 학위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전공 학위와 자격증 중심으로 인재 역량을 파악했습니다. 또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교를 졸업하여 기술이 있어도 결국은 대학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해야 되었고, 이미 현장 경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도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시간 낭비고 돈 낭비를 했던,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역량 체계, 즉 능력 중심 사회에서는 학교와 자격증과 일 경험, 이 세 가지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역량 체계, 능력 중심 사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4명의 사람이 각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대학을 진학한 사람, 학원 또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 또는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현장 경력과 자기학습, 독학에 의한 자기학습, 직업훈련을 거쳐서 정규 학력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현장 경력의 국가 자격증, 직업훈련, 정규 학력으로. 세 번째, 국가 자격증, 정규 학력. 네 번째, 현장 경력, 자기학습, 독학, 정규 학력. 이 4명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쌓고 역량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학벌 중심에서는 정규 학력이 높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3의 역량을 가장 높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역량 체계, 즉 능력 중심 사회에서는 적용된 그 능력 중심 사회는
개인 1이나 개인 2나 개인 3이나 개인 4의 역량을 동등하게 인정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미용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성화 고교에서 미용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요. 둘째 사람은 미용실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이 있고요. 셋째 사람은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미용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역량을 쌓았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면은 그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 역량 체계 능력 중심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교 졸업생들이 일학습 병령제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직업훈련 기관에서 충분히 훈련한 사람을 위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능력 중심 사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즉 국가 역량 체계 능력 중심 사회는 앞당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NCS의 도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NCS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NCS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죠.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소양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즉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NCS는 모든 직무에 필요한 것을 기초 능력으로 특정 직무에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분하여서 활용성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NCS 특성은 NCS는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서 제시함으로써 일, 교육, 훈련, 자격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토대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NCS의 특성을 보면은 NCS는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준 및 교재 개발 등에 활용되어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개발 경로로 개발을 하여서 직무기술서,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도구들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NCS 도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교육을 보겠습니다. 직업교육 혁신 전문대는 17년에 100개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는 2016년에는 모든 고교에서 훈련기관, 그래서 이렇게 직업교육의 혁신화를 이루어 오게 되었고요. 이 인력 중심,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서 기업 현장,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의 취지는 뭐냐?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 능력보다 기업의 채용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인 어학 성적과 수상 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에 기업은 실무 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일학습 병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학습 병령제는 독일 스위스식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 훈련 제도입니다. 산업계 주도로 기업 현장에서 현장 교사 트레이너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 기반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현장 훈련 교재에 따라서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 교육을 시키고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서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가 바로 일학습 병령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학습 병령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 연계형과 또 대학 연계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격 연계형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대학 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학과와 같은 방식을 취하거나 학점 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학 연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NCS 도입 기대 효과는 두 번째는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의 추진 배경을 보면은 스펙 초월 채용 도입입니다. 스펙을 초월합니다.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바로 NCS 이 능력 중심 채용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CS 이 제도 이전에도 뭐 열린 채용이니 또 오디션 진행이니 또 소셜 리크루팅이니 하는 이런 다양한 스펙 초월을 한다고 하는 채용 방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구직자의 반응은 스펙 초월 채용에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용을 국가에서 만든 기준인 NCS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NCS 능력 중심 채용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 보고자 하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의 평가 대상을 보면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온 스펙 능력, 즉 직업 기초 능력에 직무 수행 능력이 포함된 것이죠.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고요. 직무 수행 능력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특정 전공 능력입니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NCS 학습 모듈을 검색해서 각 분야의 24가지의 직무 영역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발 직무의 구체화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직무와 필요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지하는 것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강조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구체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 중심의 선별 평가를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능력 중심 채용의 요건에서 두 번째는 능력 중심 채용으로의 변화, 인재 모집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직무보다도 인재 중심 모집 공고였습니다. 근무 조건의 취업 가능성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직무 요구와 개인 능력을 중심했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지식, 기초,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능력 중심 채용으로서의 변화 중에서 서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개인 신상 중심,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 직무 연관성과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직무 요건이 초점을 두고 직무 관련 경험, 활동 중심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고 직무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 관련 지원과 경험들을 기술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으로서의 서류 전형 중에 또 더 얘기를 드린다면은 과거에는 기초인지 능력 중심을 종합한 그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NCS 제도를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 필기 심사, 직무 수행 능력 필기 검사, 바로 일반적인 자격과 전공적인 자격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전공 시험이 직무 지식 위주에서 직무 수행 능력 필기 시험으로 응용하고 실무 유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으로서의 면접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특성 중심이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동기, 회사 중심의 일방적인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NCS 능력 중심 제도를 통해서 직무 특성 중심으로 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동기나 쌍방향적 면접 기회가 제공되게 했고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또는 PT나 집단 토론 등의 구조화된 면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NCS가 국가 기준 역할을 수행하려면 개방성과 통용성이 필요합니다. 개방성은 누구나 보고 준비하도록 사이트에 공지가 되어야 되고, 통용성이란 NCS 능력 단위가 널리 통용되도록 교육 과정에도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 NCS의 활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경험과 채용 공고 요구 사항을 매핑합니다. 즉 결합해서 서류를 작성하게 합니다. 필기로 인성 적성 검사는 많이 아는 것 중심에서 NCS 필기시험은 직무 상황이 중심이 됩니다. 필기시험 대비법은 직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그 기관의 이슈를 파악하게 합니다. 면접 전형은 직무 관련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끔 합니다. 이제 능력 중심 채용에서 NCS 활용 범위 중에 채용 공고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적 직무 소개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및 직무 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평가를 기회하는 제공을 줍니다. 지원자 스스로 자신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그 기회를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균등의 기회입니다. 모집은 균등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나가 아닌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채용 공고문의 변화 중에 네 번째는 양방 소통입니다. 모집을 통해서 지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NCS 채용 공고문의 변화에 이르러서 두 번째는
임시 지원서에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논술의 시대인 지금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런 아이러니함에 살고 있습니다. NCS는 자기소개서는 직무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변화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지원자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합니다. 이 입사지원서에 사진도 부착하지 않습니다. 교육사항은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 교육 등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노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격사항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반드시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 명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채용 기간에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준비한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력 사항을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경력 혹은 경험 사항은 직무 능력 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서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할 때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유료로 일했을 때, 경험은 무료로 봉사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나의 스토리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NCS 직업 요소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문서 이해 작성 능력 등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이 바뀌고 각종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NCS는 시험에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 기초 능력, 즉 10가지 요소를 이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NCS는 시험 문제 풀이보다도 독서나 직무 정보, 직무 동향 파악에 도움을 줍니다. 즉 상황, 프로세스에 도움을 줍니다. NCS는 정답 위주의 스터디가 아니고 토론 위주로 준비할 때의 능력 향상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NCS는 직무 상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직업적 개연성 및 구체적 미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항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직업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무자들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NCS는 문항의 발문에서는 문항에 제시된 직무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업무의 목적, 수행하는 이유, 관련 업무들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필기시험과 NCS 평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실무 능력은 학문적 소양보다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직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직무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응용 능력은 지식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상황과 맥락은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전공 시험에서 단어나 개념을 아는가, 이 글을 이해하는가,
그 단계 이상의 수식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NCS 이전의 어떤 시험의 문제였다고 보면은 NCS 평가에서는 좀 다릅니다.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 단어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상사의 지시에 맞게 직무를 처리했는가, 또 수식을 세워서 계산한 절차를 직무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NCS를 적용한 능력 채용 중심에서 면접 시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존 면접은 지침이 없이 면접관에게 일임한 형태, 그래서 면접관에 따라서 면접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면접에서는 신뢰도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NCS는 수행 증거를 기준으로 전문 기관에서 면접 질문을 개발하게 해서 그 면접관이 NCS 질문대로 면접을 하는지 면접관의 면접 능력도를 평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NCS 기반 면접의 변화성은 면접 문제풀이 제공해서 임의적인 질문은 가급적 배제하고 면접의 표준이 되는, 표준화를 이루는 객관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면접 문항에 따른 점수가 존재하며 면접 평가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또 면접 문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단편적 질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임무, 역할, 결과, 이러한 구조화 면접 명칭을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구조화 면접 명칭을 가르쳐서 스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타, STAR을 한번 약자를 정리해 보면은, S는 시츄에이션, 바로 상황을 말하죠. T는 태스크, 임무를 말합니다. A는 액션, 역할이나 노력을 말합니다. R, 리절트, 결과를 말합니다. 후속 질문은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핵심 질문, 구제 질문 다양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NCS 채용은 본인 지원 직무에 맞춰서 스펙과 경험치 정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 보상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자격, 근무 경력 등이 연계되는 국가 역량 체계가 구축되고요. 그래서 임금 체계와 연결됩니다. 근속 기간 중심입니다. 직무 성과, 난이도 등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승진에 반영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또 NCS를 기반한 직업 교육 훈련 확산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이 확대되는데요. 특성화 고교나 전문대 교육 과정에 NCS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5년부터 폴리텍의 전면 도입에 이어서 정부 지원 민간 훈련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훈련 교강사 대상을 중심으로 NCS 연수를 확대하고, 그 기반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훈련 기관의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습제 병행제가 확산됩니다. 우수 강소기업, 특성화고, 전문대 및 4년제대 등 NCS 기반 훈련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NCS는 능력 중심 채용의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직무 중심 직업 교육이나 훈련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NCS를 기반한 능력 채용 중심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선도적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 원자력, 한전 KPS, 한전 KDN, 한국가스공사, 또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경상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사사, 또 금융정책 분야에서도 SOC 이런 공항공사, 항공사, 또 도로공사 이런 공사 쪽에서도 또 농림수산,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도 또 산업진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환경,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이러한 국가적인 그런 기관에서 NCS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민간 기업도 2017년 기준으로 897개 기업에서 NCS를 개발하여서 함께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산업인력관리공단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NCS 정책 동향, 비전,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NCS 정책 동향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협업성 개발 체계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조기 개발되고 현장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책 동향이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하게 되죠. 그리고는 기준이 개편됩니다. 훈련 기준 및 자격시험 출제 기준이 다 NCS를 기준하여서 개편이 됩니다. 과정평가 자격에서는 일교육훈련 자격연대, 국가 역량체계가 구축되어지게 됩니다. 20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완료됐고 NCS 기반으로 현장성 있는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유도되고 있고 자격제도가 개편되고 실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NCS 비전을 보겠습니다. 국가 역량체계, 즉 학교와 자격과 일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취업 전 교육제도는 학교, 자격제도, 또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진행하고, 취업을 하는 채용을 되었을 경우에 NCS 기반한 능력 중심을 가지고 채용해서 일학습 병행제로 이루어서 직업훈련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죠. 취업 후에는 승진 등 인사관리 및 보상 시스템, 직무 능력 중심으로를 평가하고 직업훈련하고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NCS 전망입니다. 즉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전망입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사회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현 제도는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 현장과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71% 정도 되고, 이건 2014년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고등교육 이수율이 68%입니다. 숙련 엔지니어 보유가 48입니다. 신입사원 재교육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스펙을 중요한 취업 요소로 인식하고 더 많은 더 높은 스펙 쌓기에 몰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4년 정경련의 발표에 보면은 대학생 59.4%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졸업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벌 중심은 어때요? 알기만 하는 교육훈련, 스펙 쌓기 위한 학습 연장, 높은 입직,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때에 직장에 입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학력 중심 보상 구조화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벌 중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S를 기반한 능력 중심 사회가 정말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필요하냐? NCS를 기반한 능력 중심 사회는 할 줄 아는 교육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알기만 하는 교육 훈련이 아니고 할 줄 아는 교육 훈련. 필요한 분야 및 기반 학습을 시킵니다. 조기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합니다.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승진하게끔 문화를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과 NOF 국가 역량체계를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채용, 승진, 보상과 연계되는 직무능력제도가 정착하고 확산되는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NCS 및 NQF 구축을 기반으로 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실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NQF 국가 역량체계 능력 중심 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구조로 교육시키고 취업 준비하고 채용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NCS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또 쭉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NCS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